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터젠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2개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7조 137억 원인데 이미 결정된 무상증자 목까지 반영하면 22조 1155억 원이 됩니다. 같은 주가인데 왜 숫자가 갈리는지, 그리고 최근 8개월 사이 라이선스 계약세 건으로 1조 8094억 원을 따낸 회사의 실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시된 자료로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건 4가지입니다.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1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2024년 1029억 원에서 2025년 2159억 원이 됐어요. 둘째, 분기 실적은 계약이 잡히는 시점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한 분기에 186억 원이었다가 다음 분기엔 490억 원이 되는 시기예요. 셋째, 최근 8개월 동안 라이선스 계약을 3건 맺었는데 공시 금액을 합치면 1조 8094억 원입니다. 다만 확정된 건 선급금뿐이에요. 넷째, 30%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주기엔 이미 반영됐는데 신주 상장은 아직이라 주식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켜볼 것도 셋 남겨두겠습니다. 마일스톤이 실제 매출로 잡히는 시점 반기보고서에서 거래처 구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특허 분쟁 관련 내용이 공시에 실리는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대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고 시장 전체의 흐름과 방향성도 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똑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공유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준비한 자리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저는 딱 3가지만 봅니다. 먼저 수급이에요. 누가 사고 있는지,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하필 왜 지금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좋고 숫자가 안 따라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 3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종목, 그게 시장이 나중에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단기적으로 30%, 40% 수익을 얻는 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종 병기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도 상당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새로운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전 종목은 이미 익절을 진행했고 이제는 또 다른 상승 가능성을 가진 종목을 찾아볼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 넘게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충분한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골라내고 긴 호흡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을 노리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종목도 단순히 단기 상승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과 관련 섹터의 성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이 종목의 거래량이 들어온 이유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비든 멤버십이든 저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에 안내된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실 때 급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알터젠은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바꾸는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하이브로자임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입니다. 2008년에 설립됐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전태현 씨고 직원은 173명입니다. 매출의 80%가 공장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나옵니다. 가장 큰 사업 부문은 기술 용역, 그러니까 연구 용역 매출입니다. 2025년 기준 1,738억 원으로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핵심 기술 ALTV4를 라이선스로 넘기고 받는 성급금과 마일스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MSD, 아스트라제네카, GSK, 다이이치 산쿄, 산도스, 바이오젠까지 6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매출입니다. 281억 원으로 13%대예요. 테르가제주 같은 제품을 회사가 직접 만들어 파는 몫입니다. 상품 매출까지 합치면은 나머지 20%가 채워집니다. 나머지 6% 되는 상품 매출,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되파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부문 구성은 연결 기준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매출의 93% 넘게가 해외에서 나오고 연결 종속 기업은 알터젠 바이오로직스 한 곳입니다. 소액 주주는 37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벌어진 일 5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8개월 사이에 라이선스 계약을 3건 맺었습니다. GSK 자회사 테사로와는 최대 2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0억 원 규모였고요. 바이오쟁화는 최대 5억 7,900만 달러, 약 8,675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는 상대방을 밝히지 않은 계약이 하나 더 나왔는데 최대 3억 6,500만 달러, 약 5,219억 원 규모입니다. 셋을 합치면 1조 8,094억 원이에요. 다만 전부 성급금과 최대 마일스톤을 합친 금액이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둘째, 2분기 영업이익이 34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분기엔 영업손실 4억 원이었거든요. 매출은 68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9%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13%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잠정치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30%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새로 배정된 보통주는 1606만 8790주이고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권리락은 이미 8월 5일에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는 이미 희석을 반영했는데 주식수는 아직 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넷째,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을 잠정 유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시주총에서 이전 상장을 결의했었는데 지난 7월 회사는 예비심사 청구를 지금은 미루겠다라고 밝혔어요. 전면 철회는 아니고 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섯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피주라는 이름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 20개월쯤 걸렸어요. 오리지널 제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적응증 4가지를 전부 포함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5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16거래일치 일봉입니다.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매물대를 함께 얹었습니다. 매물대는 실제 체결 데이터가 아니라 일봉 거래량으로 만드는 근사치입니다. 지난해 11월 14일에 52주 최고가 56만 9천 원을 찍었습니다. 다만 이 가격은 8월 5일 무상증자 권리락 전 가격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그날 종가는 55만 4천 원으로 마감했고 거래량은 66만 8,547주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4일에는 52주 최저가 25만 3천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권리락 전 가격입니다. 그날 종가는 27만 9,500원으로 마감했고 거래량은 132만 3,134주로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두 가격을 그대로 비교하면 하락폭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8월 5일 30% 무상증자 권리락이 적용됐습니다. 직전 거래일 종가는 34만 7천 원이었는데 권리락 기준화는 26만 7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날 종가는 27만 7천 원, 거래량은 63만 7,092주였습니다. 기준일인 8월 12일 종가는 31만 7,500원, 거래량은 45만 4,346주였습니다. 권리락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면 고점 대비로는 27.5% 낮은 자리입니다. 246거래일 동안 이 종목은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이 구간에 있었던 공시들은 앞에 이슈에서 이미 짚었고 여기서는 가격 움직임만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알터젠 들고 계신 주주님들 많으실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더 사야 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면 세력들 움직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적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최근 5개 분기 매출은 막대로, 영업이익률은 꺾은 선으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25년 2분기 매출은 182억 원, 영업손실은 4억 원이었는데 26년 2분기는 매출 689억 원에 영업이익 340억 원입니다. 매출은 3.7배로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적재서 49.61%까지 올라왔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24년 매출 1029억 원이 2025년엔 2159억 원이 됐습니다. 한 해 만에 1130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영업이익은 254억 원에서 1069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당기순이익은 1450억 원으로 영업이익 1069억 원보다 383억 원 더 큽니다. 이 차이 안에는 전환우선주 부채 평가이익 311억 원과 파생상품 평가이익 134억 원이 들어있는데 둘 다 실제 현금이 들어온 항목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이자 수익과 자비익 같은 일반적인 영업의 수익입니다. 분기 단위로 보면 매출이 크게 출렁입니다. 25년 1분기 837억 원이었던 매출이 바로 다음 분기엔 186억 원으로 줄면서 영업손실 4억 원에 순손실 343억 원까지 났었습니다. 매출의 95% 넘게가 계약이나 마일스톤이 잡히는 순간에 한 번에 인식되는 구조라 그런 일이 있는 분기와 없는 분기의 차이가 그대로 실적이 됩니다. 가장 최근인 26년 2분기는 매출 68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9% 넘게 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 영업이익은 13% 줄었어요. 상반기 누계로는
매출 1,405억 원, 영업이익 735억 원입니다. 이 수치들은 아직 감사인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잠정치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켜볼 지점들입니다.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맺은 라이선스 계약 3건, 합계 1조 8,054억 원은 전부 성급금과 최대 마일스톤을 합친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에요. 공시에는 허가가 완료돼야 이행되는 조건부 계약이고 임상이 실패하거나 판매 금액이 적으면 축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받기로 한 건 성급금뿐이고요. 마일스톤이 실제 매출로 언제 얼마나 잡히는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2025년 매출의 88.7%가 거래처 3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이 해마다 크게 바뀝니다. 한 거래처는 2024년에 매출이 없다가 2025년엔 730억 원이 됐고, 또 다른 거래처는 반대로 280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었어요. 해외 매출 비중도 93%가 넘어서 환율에도 그대로 노출됩니다. 반기보고서에서 이 거래처 구성이 2025년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볼 지점입니다. 셋째, 무형자산으로 잡힌 개발비가 1,172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16.8%를 차지합니다. 개발비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24년 47.43%에서 2025년 21.39%로 낮아졌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손상차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산화 비율이 더 내려가거나 손상차손이 잡히는지는 계속 지켜볼 부분입니다. 넷째, 상환 전환 우선주 40만 6,793주가 남아 있습니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고요. 2028년 2월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량 청구되면은 1,450억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해요. 다만 보통주 대비 희석률은 0.76%라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이미 열려 있어서 얼마나 전환이 일어나는지가 지켜볼 지점입니다. 다섯째,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특허를 둘러싼 다툼이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미국에서 진행됐고 최근까지 알터젠 측에 유리한 결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달티 공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분기보고서에는 중요한 소송 사건이 없다고 적혀 있어요. 법정 기한이 8월 14일인 방위보고서에 이 내용이 실리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룬 숫자는 DRT 전자공시와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화 공시는 8월 13일, 시세는 8월 12일 종가가 기준이고요. 일부 내용은 언론 보도를, 일부 수치는 계산값을 참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알터젠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단기 매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볼 만한 종목을 하나 따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은 특정 종목과 테마의 거래 대금이 빠르게 집중되면서 짧은 시간 안에도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미 크게 올라간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을 미리 선별하는 것입니다. 문자로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 흐름을 함께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성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단타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